요즘은 반반 결혼이 대세라 양가에서 반반씩 부담하면 서로 좋지 않겠어요.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이젠 옛말이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은 반반 결혼이 대세이긴 하지만 저는 반반 결혼도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내 아들 의사 만든다고 고생은 우리가 하고 의사 사모님 대접은 따님이 받을 거 아닌가요? 그걸 안다면 알아서 챙겨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딸이 맘에 안 드신단 얘기신가요? 우리 딸도 전문직으로 억대 연봉을 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돈만 많이 벌면 뭐 하냐는 거죠. 의사 사위 아무나 보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오늘 이야기는 68세 김영식 씨의 둘째 딸 지혜의 상견례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혼을 앞둔 지혜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참으로 복잡하기만 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말거라. 아내도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응원을 보탰답니다. 오늘은 사위 될 사람의 가족과 처음 만나는 자리, 상견례입니다. 두 가족이 서로 좋은 인상을 주고받고 앞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자리인 만큼 장소 선정부터 참 많은 신경을 썼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공간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이 우리 만남의 기대감을 더해줍니다. 창가 자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심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저는 직접 구두를 닦았고 아내는 며칠 전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지혜는 미리 예약해둔 꽃다발도 야무지게 챙겨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한 모양입니다. 저희 세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옷차림새를 점검해 봅니다.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론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다행히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리 부탁했던 테이블에 흰색 린넨이 깔려 있고 유리잔과 은수저가 반짝이고 있네요. 우리 부부는 지혜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잠시 후 남자친구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만 올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였어요. 남자친구의 누나와 남편, 어린 조카까지 함께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내도 따라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겠지,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저의 바램과는 달리 시작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린 조카는 낯선 분위기가 불편했는지 의자 위에서 몸을 비틀며 소란스럽게 굴었습니다. 큰 소리로 칭얼대기도 했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은 원래 그렇죠.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불안해하는 눈치였어요. 자리에 앉아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조카의 소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아이가 테이블을 두루리고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기어다니기까지 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그저 애들이 원래 그렇죠 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는 손자를 보며 오히려 흐뭇하게 웃고 있었지요.
고급진 음식이 차려졌지만 조카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려 버렸지요. 모두가 당황한 사이 아이가 손에 든 물잔을 쏟았습니다. 제 바지 위로 물이 흘러내렸고 순간 정적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 누나는 아이고 괜찮으세요? 애가 아직 어려서라고 말은 했지만 사과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쌓였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식사는 시작되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져 버렸지요. 지혜는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노력마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지혜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여야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렇게 상견례는 어색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첫인상이 어색함과 당혹감으로 가득한 채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은 기대했던 밝은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음식이 하나 둘씩 차려지자 맞아 조카의 소란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조카는 수저를 집어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고 접시에 담긴 반찬을 손으로 집어 장난스럽게 휘젓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작은 소란이 일어났고 저희 부부는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해 주기를 기다렸지요. 지혜도 애써 밝게 웃으며 아이를 달래보려고 했지만 아이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오히려 그 모습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방치하고 있네요. 애들이 원래 그렇죠. 시종일관 같은 말로 넘어가려 했고 남자친구의 부모도 손자의 행동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했습니다. 조카가 젓가락을 들고 놀다가 그만 국물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넘쳐 아내의 손등에 닿아버렸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며 손을 들었지만 유난스럽지 않게 웃음을 보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미소 뒤에 감춰진 불편함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그 식사 내내 긴장감과 불편함이 감돌기만 했습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조카의 소라는 그 틈을 허락하지 않네요. 음식을 먹다 말고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고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뛰어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제 바지에 또 음료수를 쏟았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애가 좀 활발해서. 남자친구의 누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손수건으로 손등을 문지르며 신경이 곤두선 듯 보였고 지혜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민망함이 교차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중간에서 난감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역시 자기 가족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눈치를 보며 죄송합니다. 라고 했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음식은 계속 나왔지만 제대로 즐길 수 없었고 입안으로 들어가는 맛보다 마음속 불편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말았지요. 저는 밥 한 술 뜨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자친구 어머니와 아버지가 덕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조카의 소란이 끊이지 않아 그 대화의 흐름을 깨뜨려 버렸지요. 특히 아이가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또 한 반 쓰러뜨렸을 때
아내의 표정이 잠시 굳는 것을 저는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내의 표정을 보고 괜찮아요.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지혜가 먼저 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는 힘겨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엔 두 가족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요. 이게 과연 맞는 자리인가? 기대했던 따뜻한 상견례는 점점 멀어지고 피로와 실망감만 가득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사랑하는 딸 지혜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불편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아내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첫 만남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다니요. 그렇게 조카의 울음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 바닥에 떨어지는 수저 소리가 어우러진 채로 식사는 계속되었고 서로 미소는 짓고 있지만 감춰져 있는 불편한 감정은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조카의 소란이 잠시 멈추고 찾아온 정적 속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상견례장 분위기를 송두리째 뒤 흔들어 버렸습니다. 젓가락질이 좀 서툴러 보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배우고 자라나 봐요. 그 순간 지혜의 손이 떨리는 것을 저는 보고야 말았고 지혜는 굳은 얼굴로 젓가락을 급히 내려놓으며 당황해했습니다. 지혜는 어릴 때 아픔이 있는 아이입니다. 5살 무렵 집에 화재가 나 오른손 신경에 손상을 입게 되었어요. 여러 번의 수술로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세한 신경 손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아 젓가락질은 항상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손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상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서툰 손놀림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굳어버렸고 저희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딸이 평소에 얼마나 그 상처에 예민해하는지 또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혜가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손을 다쳐서 젓가락질에 조금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별 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 잠시 미안한 기색을 보이나 싶었지만 다시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교정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젊을 때 배워두면 좋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저는 물컵을 손으로 꽉 쥐며 참고 있었고 아내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참는 듯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혜의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이 자리를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버렸습니다. 딸의 아픔에 대한 배려 없는 말과 무심한 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자리에서 딸이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그 상황을 눈치챘는지 어머니의 팔을 슬며시 건드리며 엄마 그런 말씀은 라고 말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고 남자친구 아버지도 민망한 듯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요. 지혜가 눈물을 참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하는 그 모습에서 지혜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살며시 잡고 따뜻하게 쥐어주었고 아내도 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위로에도 지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식사는 맛없어 진지 오래였고 젓가락질이라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한 가족에게 평생의 상처를 건드리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남자친구 어머니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식함이야말로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버렸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이 결혼이 과연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남은 식사 시간 내내 의심과 불안이 자라는 마음은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후식이 차려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혜와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맞추어 두었고 집과 혼수는 반반 부담하기로 합의해둔 상태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불쑥 던진 말은 아이들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나요? 우리 때나 그렇게 했지요. 조금은 단호하고 뚜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쏠렸고 여유 있는 미소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지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경직된 얼굴은 숨길 수 없었지요. 이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지혜와 남자친구가 충분히 상의한 일이라고 여겼기에 저와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결혼하면 수준 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 사위이니 열쇠 3개는 받을 수 있겠지요. 그 말에서 풍기는 이상한 말. 수준에 맞게라는 표현은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혜와 우리 집안이 부족하다는 의미처럼 들렸고 마지못해 받아는 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금세 굳어져 버렸습니다. 딸을 향한 자부심과 사랑이 남달랐던 아내였기에 그런 말은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겠지요. 저 역시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미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의사이니 병원 근처 아파트를 장만하는 게 안정적이겠지요. 여자 쪽에서도 그걸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정도는 되면 서로 균형은 맞아지겠네요. 그 말의 순간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고 남자친구도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의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남자친구는 중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말도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렇다 해도 시댁 체면이 있는데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요. 제 주변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소란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참을 수 있었지만 딸과 우리 집안을 은근히 낮춰보는 듯한 말을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으로 누구나 부러운 직업 갖고 있고 연봉도 아드님보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인격은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집과 혼수 문제는 아이들끼리 잘 상의한 대로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버렸고 남자친구 아버지는 난처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제 말에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더 싸늘해지기만 했습니다. 서로 미소 지으며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벽이 생겨버린 듯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대화들은 형식적으로 이어졌고 음식은 더 이상 맛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이 자리는 딸의 행복을 준비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바라는 자리였지만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체면과 기준이라는 이름 아래 딸은 평가받는 자리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 집안은 수준이 낮은 집안으로 낙인된 듯 했습니다. 상견례는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딸 지혜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로서 딸이 무시당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었지만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인사말로 각자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지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딸의 온기가 더욱 애틋하기만 했네요. 저는 그 순간 딸을 위해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행복한 것이고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머뭇거리지 않을 거야. 상견례 이후 지혜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결혼식장 예약, 예물, 혼수, 신혼집 등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반반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두 집안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남자친구 측은 서울 중심가의 신축 아파트를 원했지만 그 가격은 반반 부담이라도 해도 저희에게는 과한 부담이었습니다. 지혜와 아내는 현실적으로 조금 외곽 지역의 새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를 권했지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병원이랑 가까운 데 살아야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미소와 함께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지혜와 아내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고민이 깊어진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만 하네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남자친구 집안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지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과 사위를 함께 불러 가족끼리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너무 무리해서 집을 구하는 건 너무 싫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 시작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 말에 우리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딸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래, 지혜야. 결혼 준비를 부담스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도 살아보니 결혼할 때 뭐 했느냐 보다 두 사람이 얼마나 아껴주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다행히 남자친구와 너의 생각이 같은 것 같으니 잘 애기해봐. 큰딸도 지혜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전세방에서 시작했어. 그래도 둘이 열심히 살아서 두 딸도 잘 키워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지혜는 가족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모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다음 날 남자친구와 다시 집 문제를 상의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나 외곽은 너무 싫어하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좋은 데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남자친구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는 듯 했지만 자기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뜻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방향이 달라지자 지혜는 난감해했고 결혼 준비가 더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집 문제를 두고 다시 상의가 필요할 듯해 남자친구 부모님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의견 차이는 더 뚜렷해졌고 서로의 마음만 상할 뿐이었지요. 체면과 수준을 강조하는 어머니의 뜻을 남자친구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듯한 모습에 지혜는 실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지혜의 표정은 걱정과 피로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아내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그 자리를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절대 지혜의 행복을 깨서는 안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딸의 행복을 지켜야 돼.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 보았지만 무너진 마음은 우리 가족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듯 했습니다. 집 문제로 시작된 양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치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기대하는 결혼의 모습이 달랐기에 준비하는 과정마다 충돌이 일어났고 급기야 지혜와 남자친구가 다투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부모가 계속 체면과 수준을 강조하는 태도는 저와 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혼집 문제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시마련되었고 저희는 큰딸과 함께 남자친구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건데 좋은 집에서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즘 그렇게 시작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저는 결혼할 때 무리를 하면 아이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결혼 생활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는 체면도 있고 주변에 어떻게 보일지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아들 결혼시키면서 좁고 낡은 집에 보낼 수는 없죠. 라고 말하자 아내의 표정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지혜는 우리 부부 눈치를 보며 초조해했고 큰딸은 처음 만난 남자친구 부모 모습에 당황해했습니다. 결국 저는 감정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의 무심한 말투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듯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태도를 더 이상 참지 않았지요. 우리 형편에 맞춰 시작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결혼은 둘이 사랑해서 하는 거지 남들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남자친구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봤고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만 한 채 마무리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조심스럽게 아빠, 엄마,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저희 부부는 놀라면서도 안도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너무 힘들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데 결혼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결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는 아주 담담하게 너의 선택이 제일 중요해.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혜는 결국 남자친구와 만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남자친구도 고심 끝에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내린 결론은 각자의 길을 가자는 것이었어요. 파혼 소식을 전한 날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이상한 평온한 분위기. 지혜는 아픈 결정을 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를 확인하며 다시 힘을 내겠다고 다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넌 소중한 아이야. 언젠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니, 너 혼자라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날 힘을 내보았습니다. 비록 결혼을 무산되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지혜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혜 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